마켓콕 헤드라인 시간입니다. 어제 장마감 이후부터 개장 전까지 중요한 소식들 함께 정리해 보겠습니다. 네, 첫 번째 소식입니다. IMF가 올해 한국 경제가 반도체 등 수출에 힘입어서 성장할 것으로 전망하면서도 중국 경제의 성장 둔화가 리스크가 될 것이라고 분석했습니다. 크리슈나 스리니바산 IMF 아시아 태평양 국장은 현지 시간으로 18일 브리핑을 통해 IMF는 올해 아태 지역의 경제가 4.5% 성장할 것으로 예상을 했습니다. 이는 지난해 10월 전망보다는 0.3%포인트 높은 수치인데요. 스리니바산 국장은 한국에 대해서 수출에서 긍정적인 동력이 예상되고 있는데 이는 부분적으로 고가 반도체에 대한 강한 세계 수요에 따른 것이라고 봤습니다. 내수는 점진적으로만 확대될 것이라고 봤는데요. 지난 16일에 발표했던 세계 경제 전망에서도 한국의 올해 성장률 전망치를 2.3%로 제시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멘트를 더 보시면 지금 한국의 통화불일치가 제한적이고 인플레이션이 관리 가능한 수준이람을 고려했을 때 최근에 일어나고 있는 환율 변동성이 한국 경제에 큰 어려움을 제기하지는 않는다라고 답했는데요. 이어서 과거와 비교했을 때 한국은 환율이 너무 크게 움직일 경우 걱정해야 할 정도의 대차대조표 불일치가 있지는 않았다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비교적 IMF 측에서 안정적인 경제 전망을 내놨다는 점 체크해 볼 수 있겠습니다. 네, 두 번째 이 뉴스는요. 대만의 TSMC 실적인데요. 올해 1분기 어닝 서프라이즈를 달성했습니다. 1분기 실적 어제 공개를 했는데 순이익이 전년 동기 대비 8.9% 증가한 2,254억 9천만 대만 달러였습니다. 하나로 환산을 했을 때는 9조 5,788억 원이었는데요. 시장의 전망치를 웃도는 규모가 이번에 나왔고요. 1분기 매출액은 이렇게 16.5% 전년 동기 대비 증가한 것으로 집계가 됐습니다. 역시나 시장의 예상치였던 5,829억 4천만 대의 이 대만 달러를 훨씬 상회했다는 점 확인해 볼 수 있겠고요. 매출과 순이익이 이번에 모두 역대 최대 규모를 달성했다는 평가가 나옵니다. 결국 이렇게 호실적이 나온 영향은 생성형 AI용 반도체를 비롯한 첨단 반도체 위탁 생산이 호조를 보였기 때문인데요. 지금 TSMC는 위탁 생산에서 파운드리 쪽에서 이 세계 점유율 60%를 차지하고 있고 엔비디아와 애플 등을 고객사로 두고 있습니다. 현재 엔비디아의 주력 제품 생산을 독점하고 있다는 점이 실적을 끌어올렸다는 진단인데요. AI용 반도체에 대한 왕성한 수요뿐 아니라 스마트폰이나 PC용 반도체 수요가 회복 추세를 보이고 있다는 점도 1분기 실적에는 긍정적인 포인트를 더했습니다. 다만 미국 증시에서는 TSMC 주가가 큰 폭으로 하락했는데요. 결국 이유는 전망이었습니다. 회사 경영진은 스마트폰과 PC 시장이 여전히 약세라고 보면서 올해 메모리 칩을 제외하고 전체 시장에 대한 성장률 전망치를 10%로 낮췄다고 했는데요. 실제로 이 CEO는 실적 발표 이후 컨퍼런스 콜을 통해서 거시경제라든지 지정학적인 불확실성이 지속되고 있기 때문에 소비자 심리나 최종 시장 수요에는 부담을 줄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TSMC가 이렇게 주가에 대한 하락세를 보이자 뉴욕 증시에서도 일제히 반도체 관련 종목들이 대부분 하락세를 기록했고요.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까지 함께 하락하는 흐름을 보였기 때문에 오늘 국내의 반도체 종목들 위주로 체크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일단 대표적으로 살펴드리고요. 파운드리 경쟁자인 삼성전자의 주가 조금 더 눈여겨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세 번째 소식입니다. 미국이 중국산 철강과 알루미늄 제품의 관세를 3배 이상 올리기로 하자 이번에 중국 정부가 단호히 반대한다고 밝혔습니다. 앞서서 바이든 대통령이 현재 7.5%인 중국산 철강과 알루미늄 제품의 관세를 25%로 3배 이상 올리도록 미국 무역대표부에 권고했는데요. 중국 상무부 대변인은 어제 홈페이지에 올린 기자와의 문답 형식의 입장문에서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지적한 중국의 불공정 통상 관행에 대해 사실 무근이라면서 굉장히 강력하게 반발을 했습니다. 대변인은 미국의 관련 조치는 일방주의와 보호주의의 전형이라고 주장했는데요. 그러면서 미국이 중국 제품에 대한 관세 인상을 중단하고 중국에 대한 징벌적 관세 부과를 즉시 철회할 것을 촉구한다며 중국은 권익을 지키기 위해 필요한 모든 조처를 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대변인은 또 2018년부터 미국은 국가안보라는 이름으로 세계무역 상대국의 철강과 알루미늄 제품에 선택적으로 관세를 부과해 많은 WTO의 회원국들의 반발을 샀다면서 이와 관련된 조치는 이미 규칙을 위반하는 것으로 판정났다라고도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미국이 다른 국가의 중국 제품을 제한하도록 압박하는 것은 글로벌 산업 공급망의 안정성을 파괴할 것이라고 덧붙였는데요. 어제는 이렇게 바이든 대통령의 관련된 관세 인상 소식에 철강이나 알루미늄 관련 종목들이 크게 반응을 했습니다. 후반부로 갈수록 중국의 반발 소식도 나오기도 했었고 탄력을 줄이는 모습이기도 했는데요. 이렇게 중국
한국 측에서도 입장을 밝힌 만큼 오늘 철강이나 알루미늄 관련 종목들의 주가 흐름 체크해 볼 수 있겠습니다. 포스코홀딩스, 하이스틸, 대동스틸, 조일 알루미늄 같은 종목들 확인해 볼 수 있겠고요. 조일 알루미늄은 시간 외에서도 오히려 상승을 보였다는 점까지 함께 전해드립니다. 네 번째는 한 매체 단독 보도로 준비를 했는데요. LG전자가 마이크로소프트와 인공지능에 대한 동맹을 추진한다는 소식입니다. 인공지능 기기를 수억 대 갖추고 있는 LG전자가 메타에 이어서 글로벌 빅테크와 AI 협업 관계를 구축하고 나선 것인데요. 지금 가전업계에 따르면 조주환 LG전자 CEO가 다음 달 14일 미국 시애틀에서 열리는 마이크로소프트 CEO 서밋에 참석해 사티아 나델라 MS CEO를 만날 예정이라고 합니다. 이번에 조 CEO와 나델라 CEO는 처음으로 얼굴을 맞대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데요. 이번 만남에서는 LG전자 가전에 생성형 AI를 탑재하는 방안이 논의될 전망입니다. 최근에 글로벌 빅테크 기업들이 LG전자에 잇따라 관심을 갖고 있는데요. 지난 2월에는 마크 주커버그 메타 CEO가 LG 트윈타워에서 조 CEO를 만나서 AI 협업을 논의하기도 했습니다. 당시에는 LG전자의 가전에 메타의 LLM의 라마를 탑재하는 방안이 테이블에 오르기도 했었는데요. 앞서서 LG전자가 가전기업을 넘어 스마트 라이프 솔루션 기업으로 도약한다는 비전을 밝힌 점도 주요했습니다. 이미 글로벌 기관 투자자에서는 모빌리티나 로보틱스, 메타버스, XR 같이 LG전자의 신사업에 큰 관심을 비춘 것으로 전해지고 있는데요. LG전자 이렇게 또 글로벌 빅테크 기업과의 협업 소식 나오게 되면서 오늘장 주가 흐름 주목되고 있습니다. LG전자 주가까지 함께 체크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네, 다섯 번째 소식입니다. 지금 총선이 끝나자마자 치킨에서부터 버거, 김, 초콜릿에 이르기까지 점차 식품의 가격이 오르고 있는데요. 정부가 가격 인상을 자제하라고 압박하자 엎드려 눈치를 보고 있던 외식과 식품 기업들이 총선 이후에는 본격적으로 가격 인상에 나선 모양새입니다. 현재 원부자재 가격에다 최근에 중동 사태까지 겹치면서 환율이 뛰었고 국제유가가 들썩거리고 있기 때문에 제품 가격을 인상하는 식품과 외식 기업들이 상당히 많아질 것으로 보이고 있는데요. 실제로 이 총선 이후에 가장 먼저 가격 인상을 이야기했던 것은 바로 굽네와 파파이스였습니다. 수수료나 인건비, 임대료 상승을 이유로 치킨에 대한 가격을 일제히 올리는 모습도 있었고요. 이 총선 이후에 굽네의 가격 인상 보도된 이후에는 파파이스 역시나 함께 가격 인상을 하기도 했습니다. 이뿐 아니라 롯데 웰푸드도 초콜릿이나 과자, 아이스크림을 포함해서 17종에 대해서 다음 달 1일부터 평균적으로 100원부터 1,000원까지 가격을 인상한다고 밝히기도 했는데요. 최근에 카카오 열매, 코코아 가격이 5배로 폭등을 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가격 전가가 불가피했다라는 설명을 함께 주고 있기도 합니다. 빙과류 가운데서도 몇 개 종목들이 함께 올랐다는 점 체크해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김 가공전의 원재료인 원초 가격이 급등하게 되면서 조미김 시장 역시나 가격 인상을 단행하고 있다는 점 확인해 볼 수 있겠습니다. 일단은 가격 전가가 이뤄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식품주들의 주가 흐름까지 연결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마지막 소식입니다. 마지막 소식도 한 매체의 단독 보도인데요. 한국전력공사의 누적 해외 매출액이 지난해까지 41조 8천억 원을 기록하고 있다는 뉴스입니다. 해외 매출액 절반 이상은 원전 사업에서 나오고 있다고 하는데요. 한전은 글로벌 에너지 시장의 패러다임 전환에 발맞춰 해외 사업을 다각화하고 핵심 타깃 지역으로 적극적으로 진출하겠다는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한국전력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 한전의 해외 사업 누적 매출액이 41조 8천억 원을 기록하게 되면서 또 원전 사업 매출 비중이 21조 5천억 원으로 전체 51.4%에 달한다고 합니다. 에너지 패러다임이 전환하는 상황 속에서 그동안 축적된 해외 사업에 대한 경험 그리고 해외 개발사와의 협력을 통해서 사업을 다각화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이렇게 해외 사업에 집중하는 이유는 국내외 여건들이 많이 좋지 않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에 원자재 가격이 급등하면서 비정상적인 역마진 구조가 발생했고 누적 부채 202조 4천억 원을 기록하기도 했는데요. 이렇게 이 적자를 좀 탈피하기 위해서 해외 사업에서 기회를 모색하고 있고요. 기존의 거점 국가인 필리핀, 멕시코, 요르단에서 더 나아가서 이 중점국들을 선정해 해외 사업을 다각화한다는 전략입니다. 일단 중점 추진 국가들은 사우디아라비아, 아랍에미리트, 호주 등이 있다는 점 확인해 볼 수 있겠습니다. 한국전력에 대한 주가 흐름까지 함께 체크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렇게 개장 전에 중요한 소식들 6가지 함께 들여다봤습니다. 지금까지 마켓코 헤드라인이었습니다.